안녕하세요. 잠시 후 사직서를 2년째 꺼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라디오가 시작됩니다. 오늘도 퇴사가 꿈꾸셨나요? 그런 당신을 위한 밤입니다.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든 이 시간, 혼자 깨어 정처 없이 잠길을 헤매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는 이 시간,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조용한 목소리. 여기는 퇴사하고 싶은 밤, 함께하는 대화의 온도입니다. 어느덧 긴 연휴의 끝이 보입니다. 아직도 우리의 시간은 10월 2일에 멈춰 있는 것 같죠. 근데 벌써 출근일이 가까워졌습니다.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딱 찾아왔어요. 우리가 싫은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 힘든 건 아닐까? 상황이 힘든 건 아닐까?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. 해야 할 일보다 해야만 하는 척을 하는 게 더 피곤하니까. 괜찮은 척, 바쁜 척, 웃는 척. 하루 종일 그런 척을 하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날이 있죠. 실제로 사람들은 일을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해요. 일 자체는 좋아하지만 일을 둘러싼 환경이나 대하는 방식을 싫어하는 거라고 하는데, 왜냐하면 일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즐거움도 있고 사회와 연결되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. 돈을 벌 수 있다는 현실적인 만족, 배우는 즐거움들이 있기에 우리는 실제 일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사실 기반 위에 내가 무엇 때문에 지쳐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 같긴 해요. 정리하면 일하는 환경, 사람, 제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은 점점 지쳐가고 있구나. 지친 상태에서 계속 앞으로 가려니 몸이 아니라 마음이 멈춰버리는 거예요. 오늘 그런 하루가 두려우신 분들은 이 시간만큼은 아무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천천히 들으시면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. 사연 하나 읽고 갈게요. 자, 닉네임 사표쓰고파님의 사연입니다. 2년 전 정말 너무 힘들었던 그날 밤 감정이 폭발해서 사직서를 썼어요. 퇴사하겠다는 글자 아래에 저도 모르게 울면서 쓴 말들이 있더라고요.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? 이게 나의 한계인가? 그런데 그 사직서를 아직도 제출하지 못했어요.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내 컴퓨터 폴더 안에 잘 넣어두고 그걸 열어보는 게 하루의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. 마치 그걸 보면 위안이 되는 것처럼요. 이라고 이렇게 사연을 좀 보내주셨습니다. 그쵸. 아마 이런 생각들 들으셨을 거예요. 요즘도 뭐랄까, 퇴사하면 내가 지금까지 버틴 걸 포기하게 되는 걸까?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딘 내가 좀 초라해지는 건 아닐까?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. 근데 실제 사직서가 위로가 된다는 말, 정말 가슴이 아픈 표현인 것 같아요. 그 문서를 보면 언제든 벗어날 수 있다는 가상의 자유를 상상하게 되실 텐데, 그만큼 지금이 얼마나 숨막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실제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야 오죽하시겠어요. 자, 근데 좀 정보를 드리면 실제 퇴사에는 5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다고 해요.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없다는 번아웃형. 자, 보통 이런 유형은 성실한 분들이 많으시죠. 성실한 유형이 원래 가장 먼저 무너지기도 하는데, 내적 동기는 있지만 보상과 인정이 따라주지 않아서 가장 큰 소모를 느끼기도 하고요. 결국 퇴사가 이분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사람 때문에 회사가 싫어지는 관계 필요형이 있습니다. 일 자체보다 사람이 문제인 경우가 많고요.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분들에게 해당되긴 합니다. 갈등을 해소하는 스킬보다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이 더 앞서고, 특별히 이분들은 퇴사는 인간관계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해방구로 인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. 물론 사이코 같은 그런 상사와의 관계는 조금 예외로 두고요. 그 다음은 3번째입니다.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? 하는 이런 무의미 감형이 있습니다. 이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죠. 이분들은 일이 주는 의미를 찾지 못하면 쉽게 무기력해지고요. 아무 감정도 없는 이 상태까지 가버리면 진짜 이분들은 위험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. 이분들에게 퇴사는요, 꼭 회사를 떠나고 싶다기보다 지금 이 감정을 끊고 싶다라는 심리적 탈출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. 자, 다음 4번째입니다. 나만 뒤처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비교 자극형도 있어요. 실제 비교라는 건 감정의 독이잖아요. 그런데 요즘 세대는 SNS나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직 성공,
퇴사 후 성공, 뭐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나는 너무 멀어 보이고 그쪽이 맞는 길인가? 막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억압 탈출형까지 있습니다. 보통 이런 유형은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인식에서 퇴사 요구가 발생합니다. 자신의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아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탈주 욕구로 이어져서 내 삶을 되찾고 싶다라는 갈망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. 하지만 중요한 건 이 5가지 유형 중에 뭐 무엇이 되었거나 지금 아마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이 한 가지 유형이 분명히 해당되실 것 같은데 뭐랄까요? 결국 지금 마음이 굉장히 많이 소진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. 퇴사가 버팀의 반대말은 실제로 아니죠. 퇴사도 용기고 선택입니다. 포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. 버텼던 시간을 인정해 주시고요. 그건 사연자분이 절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애썼다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사연자분 스스로를 좀 편하게 만들어줄 차례이고요. 누구도 우리 사연자분을 위한 그런 선택을 대신해 주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선택을 조금 더 다정하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실제 저도 늘 같은 마음이기는 해요. 뭐 저라고 다를까요? 실제 뭐 퇴사 욕구, 그런 욕구들이 저도 막 들거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지친 마음을 안고 좀 휴일이었기 때문에 좀 강원도 정선을 다녀왔습니다.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 강원도 정선이었어요. 서울에서 차로 한 3시간쯤? 터널을 몇 개 지나고 나면 세상이 천천히 조용해지더라고요. 바쁘게 울던 알람 소리도 뒤엉켜 있던 생각들도 조금씩 멀리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. 정선의 아침은 말없이 따뜻한 햇살로 시작되더라고요. 산이 둘러싸고 있는 작은 마을엔 이른 안개가 내려앉기도 하고요. 나뭇잎 사이로는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기도 했습니다. 마치 누가 다정하게 저한테 이러는 것 같았어요. 괜찮아. 여기까지 정말 잘 왔어. 라고 말해주는 것 같더라고요. 하루쯤 아무도 모르는 이 정선의 길을 좀 걸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. 누구의 기대도 없이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냥 걷고 쉬고 숨만 쉬는 하루. 저는 그런 정선에서의 그런 하루를 다녀왔습니다. 혹시라도 정선 여행 고민해보고 계신다면 정선의 여유로운 카페에서 읽기 좋은 책 한 권 좀 나눠보고 갈게요. 하원 작가님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. 이런 책이고요. 우리 정말 너무 열심히 살려고 좀 애쓰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. 실제로 이 하원 작가님의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건 사회가 말하는 정답 인생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용기를 이야기하는 에세이 같았습니다. 그저 열심히만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진짜 나다운 삶은 무엇인지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. 삶이 버거운 이들에게는요, 조금 쉬어도 괜찮다라는 위로도 있고요. 가볍지만 분명 깊은 울림을 전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특별히 이 책에서 이 구절이 딱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, 돈 때문에 자유를 계속 미루기만 하다간 한 번도 자유롭지 못한 채 늙어 죽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덮쳐왔다. 이봐,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고. 딱 이 구절인데요. 우린 늘 조금만 더 참자.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좀 쉬자. 돈 좀 모이면 그때가 사고 싶은 걸 하자라고 말하잖아요.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 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은 평생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. 물론 현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녹록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번 한 달은, 내일 하루는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은 틀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. 우리 인생 진짜 딱 한 번뿐이니까요. 제가 이 책을 한번 좀 추천해 드려 보았습니다. 와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. 어느덧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. 이 라디오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하루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에게는 숨막히는 하루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런 하루 끝에서 저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숨쉴 틈이 되었길 바랍니다.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쉬시고 내일의 나는
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을 겁니다. 퇴사하고 싶을 때 듣는 오늘 라디오 편이었고요. 저는 늘 여기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편안한 밤 되시고요. 안녕히 주무시고요. 잘 자요.